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대선 도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7월 초에 사퇴하겠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사퇴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며 강력히 부인했지만 최근 원희룡 지사의 정치 행보가 빨라지면서 조기 사퇴설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원희룡 지사의 조기 사퇴 가능성을 보도한 것은 주간지 시사저널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27일 인터뷰에서 임기 전에 도지사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7월 초 지사직을 던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국민을 위해 더 큰 헌신을 하려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원희룡 지사가 지사직 사퇴와 관련해 특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시사저널은 인터넷판 기사에서 7월 초라는 문구를 뺐습니다. 원 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사퇴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대선 후보로 선출이 돼서 본선에 출마하려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는 자치단체장을 유지하더라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중앙 언론들과도 잇따라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상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은 주말에 제주도 오셨더라고요. 원희룡 당신도 민심의 흐름을 크게 보고 정말 국가를 집권했을 때 무슨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서 어떻게 풀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코치도 좀 해주시더라고요. 원희룡 지사가 조기에 사퇴하더라도 보궐선거는 치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확정되면 내년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지만 보궐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할 선관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통상적으로 1년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사퇴한 날부터 임기 만료일인 내년 6월 30일까지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이에 따라 원 지사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7월 10일을 전후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도정 공백이 장기화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아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와 오늘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경남에서 제주에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과 접촉해 양성 판정을 받은 690번째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오늘 자가격리 중에 진단검사를 받아 717번째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지난달 18일 일본에서 제주에 온 해외 입국자 1명이 자가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아 제주 누적 확진자는 717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 MBC는 인터넷신문 제주의 소리와 공동 기획 보도를 시작합니다. 플랫폼이 다른 두 매체의 협업을 통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부조리를 고발하고 구태를 찾아냄으로써 더 나은 제주 사회를 만들기 위한 더디지만 의미 있는 발걸음을 시작하려 합니다. 첫 공동 기획은 호황의 그늘에 가려진 동문 야시장의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해가 지자 시장 아케이트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시장 입구부터 늘어선 야시장 내 판매대의 영업이 시작되자 손님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판매대마다 긴 줄이 늘어서고 야시장엔 불야성 같은 활력이 넘쳐납니다.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이 문을 연 건 2018년 3월.
청년 창업을 돕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앙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젊은 트렌드를 반영한 즉석식품 위주의 메뉴들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하루 평균 10,000명 가까이가 찾을 만큼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거리도 많고 뭐 횟집도 많고 하니까 이제 구경도 할 겸 뭐 회도 포장할 수 있고 다양한 먹거리들이 있어서 일단 찾아오게 됐고요. 한번 오게 되니까 이제 계속 제주도 여행 올 때마다는 계속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전국적인 유명세까지 타면서 길을 지나다니기 버거울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로 붐비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새로 일을 시작한 32명의 청년 창업가 가운데 6명이 일주일 만에 장사를 접고 이곳 야시장을 떠났습니다. 이곳 야시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성황을 이루는 판매대들 사이에 텅 비어버린 곳들이 자리하고 잔뜩 음식을 내놓고도 손님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곳들도 눈에 띕니다. 야시장 상인들은 시장이 호황을 누리자 바로 맞은편 상점들이 점포를 개조해 즉석식품 판매대로 임대를 주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개조한 상가가 서너 개의 판매대로 쪽에 임대를 주면서 벌어들이는 한 해 임대료만 1억 원 안팎. 얘네들은 한 10시부터 장사를 시작해가지고 쭉 그냥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전까지는 현수막 걸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를 3년 동안 끌고 가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다시 접은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야시장 매대들은 규약상 호객 행위를 자제할 수밖에 없다 보니 개조한 점포 근처의 매대들은 하루 평균 매출이 60만 원에서 20만 원 아래로 떨어졌고 철수를 검토하는 야시장 상인들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인회하고 그쪽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들러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야시장, 그 가짜 야시장을 저희가 좀 밝혀주기 위한 그런 들러리일 뿐인 거지, 건너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우리 이제 언제 그만두지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청년 창업가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며 예산 10억 원이 투입된 동문 재래시장 야시장. 전국 11개 야시장 가운데서도 연간 70억 원의 매출이라는 독보적인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지만 화려한 호황의 그늘 아래 청년들의 좌절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환경보전 기여금을 모든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환경보전 기여금 워킹그룹 3차 회의에서 관광 숙박업과 공중보건위생법 등의 숙박시설로 등록된 5,800여 곳을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야영장과 한 달 살기 등도 포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보전 기여금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폐기물과 하수 등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제주도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단계적 또는 일괄 부과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JDC가 지난해 2002년 창립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DC는 최근 공개한 손익계산서에서 지난해 1,285억 원의 단기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DC는 지난해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강제 조정 결과에 따라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1,25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면세점 매출액도 줄어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내국인 관광객이 회복되면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시 산지천 하류 일대는 5년 전 탐라 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며 친수 공간으로 조성됐는데요. 하지만 미관을 위해 인공적으로 물을 가둬놓는 시설이 설치된 이후 해마다 봄부터 초여름 사이만 되면 심한 녹조가 끼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 뉴스 박주연 기자입니다. 한라산 북쪽 사면에서 발원해 제주시 옛 도심을 거쳐 바다로 흐르는 산지천. 하류가 온통 초록빛으로 변했습니다. 수면 위에는 진녹색 녹조가 띠를 잃었고 물속은 녹조류로 가려져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도록 만든 어도도
녹조가 낀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산지천을 찾은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하면서 굉장히 좀 불쾌하고 좀 약간 흉하게 보이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물고기가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 산지천 하류가 탐나문화광장 조성 사업에 따라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것은 지난 2016년. 그런데 건천인 산지천에 보를 설치한 뒤 녹조 현상이 심각해졌습니다. 항상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보이도록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인위적으로 물을 가두는 보 2개를 설치했는데 이후 해마다 비가 적은 봄과 가을철만 되면 이런 녹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동문시장의 일부 호수가 유속이 느려진 하천에 유입돼 부영양화 현상을 가속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을 흐르지 못하도록 보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부영양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녹조류가 굉장히 번창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형태로 좀 복원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녹조와 악취 민원이 잇따를 때마다 임시 방편으로 쌓인 녹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저리 쪽으로 있는 것들이 순환 단계가 안 되니까 1년에 2번씩 준설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 고압으로 바닥을 다 청소를 한번 해요. 네. 지금 5월 달에 그것도 시행을 할 건데. 생태하천 보건공사 준공 이후 해마다 1년에 2차례 제주시 산지천 하류의 녹조와 이물질을 걷어내는 작업에 쏟아부은 예산만 3억 원. 제주시는 뒤늦게 5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녹조와 악취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지역 아파트값 오름세가 지난해 12월 이후 5달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6% 올라 올해 누적 상승률은 3.05%를 기록했습니다. 또 줄곧 내림세를 보였던 단독주택 매매가도 0.08% 상승한 반면 연립주택 매매가는 0.08% 하락했습니다. 제주 지역 기업 경기가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도내 제조업 29곳과 비제조업 197곳 등 226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번 달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달보다 5포인트 상승한 65로 지난 2019년 9월 이후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업황 전망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의 경우 제조업은 3포인트 하락한 반면 관광업과 도소매업 등 비제조업은 12포인트 상승했고 매출과 자금 사정, 재산성 부문에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하던 제주 여행소비자 권익증진센터를 제주지원으로 승격시켜 인력을 증원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개소로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와 시장 감시 활동, 취약계층 교육 사업 등이 이전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 한 고등학교 사물함에서 부패한 토끼 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 동부경찰서는 학생 A씨를 재물 손괴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학생은 지난달 25일 학교 사물함에 부패한 토끼 사체를 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조사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시험을 연기시키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학생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교육당국에 전달하고 교육당국은 해당 학생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다른 남성을 만난다며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그제 새벽 제주시 이도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44살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66살 남성 C씨를 찾아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60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영장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을 불법 운행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국으로 돌아가게 된 중국인으로부터 차량을 사들인 뒤 11년 동안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운전하며 속도 위반을 포함해 과태료 30여 건을 체납한 채 운전한 혐의로 50살 A씨 등 외국인 명의 대포 차량 석 대와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석 대를 불법으로 몰고 다닌 운전자 6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자치경찰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무보험으로 자동차를 운행한 270여 명도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제주도의 용암해수 음료 개발 사업이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023년까지 국비 52억 원과 도비 34억 원 등 86억 원을 들여 제주 테크노파크와 제주대 산학협력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생산 지원 시설을 구축하고 음료 개발과 제품화를 위한 인력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축산 악취 민원이 많은 지역의 영세 고령 양동장에 대한 폐업 유도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큰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폐업을 신청해 보상금이 지급된 양돈 농가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한 곳꼴로 올해도 3곳이 신청했지만 예산 문제로 한 곳만 선정됐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축산 악취 민원은 해마다 900건에서 1000건에 육박하고 있으며 1000마리 미만의 사육 농가는 48곳, 65세 이상의 고령 양돈 농가는 50곳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